저는 하루 씨 좀 속상하시는 만한 영상을 제가 몇 개 하긴 했어요. 좋은 것만 올리시진 않대. 네, 하루 씨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가수 성리 형. 형이 좋으니까 완전 친해져가지고. 네, 굉장한 기획사에서 갑자기 나왔어? 뭐가 있나? 승승장구하는 상태거든요. 질문이 되게 맵네요. 네. 이래서 사람들이 네. 뽕뉴스 보나 봐요. 그리고 제가 참 흥미로웠던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틱톡 라이브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틱톡 라이브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또 SNS에서 틱톡 라이브를 이제 우리 하루 씨 세대 때는 많이 하는데 지금 경연 때문에 네. 못하고 있어요. 아 지금 못 하고 있죠. 거의 못한 지 한 5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활발하게. 네,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좀 독특한 이력이 제가 보였는데 네. 이 트롯계 선배 가수님들이 많잖아요. 네, 네, 커버 네. 영상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유독 많이 하셨던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름 언급이 참 부담스러운 분인데 제가 또 이분 리뷰를 많이 했어요. 제 채널에. 그래서 말씀드리면 임영웅 가수 커버 노래를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근데 사실 단순하게 다른 것보다는 저의 팬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어떤 다른 가수님을 좋아했으면은 네. 다른 가수님의 노래를 더 많이 불렀겠고 뭐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영웅 형의 네. 굉장한 또 팬이기 때문에 또 트로트를 제가 처음 시작하고 네. 그 형을 많이 따라했어요. 영웅 형을 와, 이 형은 이렇게 부르구나. 또 주변에서도 너는 목소리 톤이 네. 뭐 그나마 결이 맞는 가수는 이 가수야 뭐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동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런 다른 언론사나 방송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나요? 없죠. 없죠. 네. 또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가수와 같은 어떤 이미지가 제가 볼 때도 있어요. 이건 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어떤 노래 스타일 같은 결이 좀 저도 있지 않나. 그게 사실 뭐 좋아하면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렇죠. 처음부터 영웅 형만 보고 사실 열심히 노래를 했기 때문에 야.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막바지인데 네.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뭐 하루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연에 참가하시는 가수분들이 그런 본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유튜브 상에 올라오는 것들을 혹시 보고 아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다 알죠 사실. 다? 본인의 여론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끼리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이 가수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하루 씨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가수분들이 그래서 참 제작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또 팬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경연이 처음이기도 하고 나이로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많은 사랑도 받지만 또 많은 상처도 받고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또 잘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가수 하루 씨에 대한 뽕뉴스 채널에서의 무명전설 가수분들의 첫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상에 담지 못한 이 하루 씨와 나눴던 이 비하인드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방송에 다 내보내기에는 아직은 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에 지금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아직 생방송도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경연 중에 얼마나 이
하루 씨뿐만이 아니라 뭐 성리 씨도 있고 또 하루 씨와 친한 다른 가수분들과의 고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길 참 잘했다. 왜냐하면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걸 제가 꾸준히 리뷰를 해왔지만 이게 그냥 유튜버 혼자만의 생각으로 리뷰하는 것보다도 실제 본인들을 만나서 취재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작진분들의 고충도 있고 소속사분들의 고충도 있고 가수분들의 고충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참 난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최대한 조율을 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 이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무명 스타들의 탄생을 만들 수 있었고, 물론 그 와중에도 불협화음은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두고 얘기할 때 사실 무명전설만큼 투명한 축에 속하는 오디션이 지금 시점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내막들이 좀 존재하지 않았나. 하루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짧게 추가를 해본다면 실제로 만나보면 일단 모든 가수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무명전설 가수분들이 하루씨를 비롯해서 다 실물이 잘생겼습니다. 이게 되게 뻔한 얘기지만 하루씨도 그렇고 다른 이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실물로 보면 화면빨이 진짜 안 받는구나 라는 거를 아마 콘서트 현장에 가서 보시는 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으면 다 그 나이 때에 갖고 있는 고충과 진짜 엄청난 대스타로서의 거리감보다는 정말 뭐 친한 형, 친한 동생, 친한 친구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진솔한 분들이 이 무명전설에 출연한 가수분들 중에 유독 좀 많았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어린 친구들도 인터뷰를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인데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꾸준히 보신다면 깜짝 놀랄 그런 가수분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근데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하루 씨의 서사를 제가 좀 쭉 들어보니 어찌 보면 이 무대를 서면서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고 또 나쁘게 말을 하면 감정 없어 보인다. 뭐 이런 평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루 씨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무대 경험이 지금 뭐 막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장한별, 성리 이런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는 가수들과 비교해 놓고 본다면 당연히 그 길이감이 짧아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완성형 가수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본인처럼 좀 성장해 나가는 성장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 씨는 좀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일취월장하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좀 실력이 상승되어 가는 그런 구조를 보일 거라고 저는 요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 씨, 하루 씨의 두 사람 간의 돈독한 사이도 비하인드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걸 제가 지금 풀기에는 조금 예민할 수 있다. 근데 확실한 건 두 사람이 굉장히 절친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무명전설에서 이런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두 사람의 케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도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고 많은 인연으로 좀 엮여 있었다.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좀 인상이 남아요. 저도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이제 좀 자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도 사람인지라 속상할 때가 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자신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하루 씨가 20대 초반으로 너무나 어린 나이고 지금 어찌 본다면 갑작스러운 큰 관심을 갖다 보니 이게 아마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저만 해도 유튜브를 하면서 받는 관심 중에 악플도 많고 저격하는 인간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다 수용하고 가야만 하는 것이 어찌 본다면 방송인으로서의 또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본인의 입장으로서의 어떤 좀 수용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것이 이제 하루 씨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장년층이 됐을 때는 아마 훨씬 더 성숙한 가수가 되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 하루라는 가수로서 놓고 본다면요,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수고, 아마 이번 무명전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가수 활동이 이미 좀 예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무명전설 가수분들의 취재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특히 성리씨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단 하나만 오픈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비화는 아니니까, 성리씨 입장에서 좀 곤란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씨를 인터뷰를 따게 됐지만 이게 소속사분들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하루씨보다도 성리씨의 화제성이 더 높은 건 팩트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이 성리씨를 담당하고 있는 이 대표님 있잖아요, 대표님이 엄청나게 점잖고 엄청나게 성리씨를 아끼는 분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게 된 얘기가 참 많지만, 그래서 지금 성리씨가 정말 거의 15년 만에 받는 막대한 관심이다 보니까 이 성리씨가 지금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섣불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채널에 나가는 순간 다 인터뷰를 해야 될 거고 언론사도 해야 될 거고, 근데 지금 성리씨는 오로지 무대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워낙 긴 시간 동안 무명의 서러움을 겪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경연이 끝나고 나서 해주셔도 된다. 뭐 정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게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상태니까, 성리씨 팬분들께서 혹시나 아니 왜 하루는 하고 성리는 안 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성리씨와 대표님과 소속사분들의 입장을 우리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탈락자분들 위주로 지금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 특히 경연에 참가 중인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인터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제가 미리 스포를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확실한 건 깜짝 놀랄 또 참가자분을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인터뷰를 누구를 하느냐 보다도 이 무명전설에 참가하시는 가수분들의 이 비하인드를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누구 하나 사연 없는 분이 없고 누구 하나 인성 바르지 않은 분이 없더라. 그게 굉장히 저는 좀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무명전설의 최종 결승 순위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큰 변동폭이 결국에는 이 무명 가수들에겐 굉장히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 되게 되는데, 왜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2차전 생방송 문자투표에 이번 1차전 신곡 미션 무대가 합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무대의 선공개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무대가 먼저 나왔어요. 황윤성, 이대환, 장한별. 자, 이 세 명 중에 사실 장한별 씨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다크호스로, 우승 후보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황윤성 씨도 대국민 투표가 만만치 않아요. 이대환 씨는 딱 중간 정도의 체급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대를 하나씩 보면 장한별 씨는 역시나 제 예상대로 굉장히 조용한, 그러면서도 상당히 좀 우아한 노래를 받은 것 같아요. 제목부터가 그대는 나의 별이요 라고 되어져 있고, 선공개된 지 8시간 만에 4만 뷰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지금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 조회수와 실제 스트리밍 횟수까지 생방송 투표에 전부 다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면 관객석분들이 막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고, 노래 자체가 선공개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한별 씨한테
찰떡이거든요. 그래서 조항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컬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완성형 가수다 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장한별 씨가 이미 말레이시아 오디션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창력 면에서는 굉장히 완성되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느냐가 장한별 씨의 최종 성적을 가르는 길이겠죠. 그 다음 무대가 바로 황윤성 씨 되겠습니다. 황윤성 씨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이 공개된 지 8시간이 됐음에도 장한별 씨 조회수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팬덤분들의 화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한순간에 확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황윤선 씨가 탑7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난리 브루스라는 노래를 받아서 이 황윤성 씨가 굉장히 활기찬 자신의 이미지답게 댄스곡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던 성리 씨와 하루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야, 노래 좋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낼 정도이기도 합니다. 황윤성 씨가 막 방방 날아다니는 이 노래 무대의 모습을 그야말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도 요지경 세상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굉장히 신나는 아주 댄스 트로트를 찰떡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황윤성 씨도 상당한 다크호스다. 자, 그리고 이제 이대환 씨 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한 사람씩밖에 뽑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가수가 뽑혔느냐가 이번 대국민 투표 이번 주차 결과가 굉장히 결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 결과였던 6주차를 보면 성리, 장한별, 황윤성, 한가락, 이대환, 최정원, 정현호, 여기에서 한가락, 최정원을 뺀 2명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탑7식으로 선정되고 있는 이번 7주차 투표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공개된 장한별, 황윤성 두 사람은 2, 3위에 다 들어왔고, 이대환 씨 같은 경우는 5위에, 성리 씨 같은 경우는 1위에 이렇게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사뭇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낸 자료들인데 무명연설 1, 2주차는 빼고 3주차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1, 2주차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 3주차부터 계속 들어왔었던 가수 2명이 있습니다. 그게 성리, 황윤성, 최우진, 이대환 이런 가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위권에 들어와야 탑7에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성리, 황윤성, 이대환 세 사람은 앞에 보여드렸었던 탑7 안에 들어왔지만 하루 씨 같은 경우는 3주차에 3위를 차지했는데 이 대국민 투표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이 4주차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역시나 하루 씨가 한 계단 떨어져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최유진 씨가 굉장히 순위가 치고 올라갔지만 사실 탈락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6주차의 직전 차인 5주차 때도 하루 씨가 4위를 기록했는데 6주차에 와서 갑자기 탑7에서 빠져버린 거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4위, 6위 두 사람이 빠지게 되면서 결국 탑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이들 중에 누군가는 국민 프로단 점수로 최종 생방송까지 가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것이 대국민 투표 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수 중에 누군가다라고 한다면 하루, 성리 뭐 이렇게 지금 접전이 펼쳐진다라고 했지만 두 사람의 대국민 투표 순위는 5주차 때도 많이 갈렸거든요. 그리고 6주차에 하루 씨가 빠졌지만 한가락, 최종원 두 사람의 자리가 빠지며 박민수, 하루 두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누가 지금 안 보입니까? 맨 앞으로 돌아갔을 때 이 탑10 10명 중 그러니까 이창민 그리고 김태웅 이런 가수들이 탑7 안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높아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룬애 씨까지. 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결과로 본다면 대국민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땐 탑 10 안에도 들어오기 힘들었던 가수가 이룬의 김태웅 그리고 박민수 씨는 들어왔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10명 중에 이창민 씨 요 세 사람이 사실상 대국민 순위 탈락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이 만약 최종 탈락을 할 것이냐? 그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장 국민 프로단 점수에 의해서 완전 나뉘게 된다. 대국민 투표엔 들어왔지만 국민 프로단 점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파양 위기에 놓인 강아지들을 보다가 만나게 된 사연을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간 온라인 카페에서 파양되는 아이들을 보다가 유독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다라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고 내가 데려가고 싶었다. 임시보호를 하며 잠깐이라도 지켜주자라는 마음으로 데려왔다가 어느새 자신의 인생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 하나뿐인 저희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비하인드를 밝혔는데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이 장한별 씨가 무명 가수가 솔직히 생활고도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을 입양했었던, 그리고 이 강아지들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털도 많이 빠졌고 치아도 발톱도 관리되지 않아서 산책 중에 앞다리 골절도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에 키우게 됐다고 해요. 자,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게 우리 인간사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끄집어내서 저격을 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이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이유는 이런 선한 사람들을 소개하기에도 유튜브 활동은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제가 연예인들의 범죄 사실들 또 굉장히 공분을 살 만한 공익성을 위한 영상들을 자주 제작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격하고 개인 사생활을 까발리는 그런 한심한 족속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본인 인생이나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한별 씨의 발바닥에 때만큼이라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 무명들에게 우리가 감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한별 씨가 마스크도 너무 훌륭하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활동 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다. 한국 생활은 괜찮았지만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 생활이 있다 보니 압박과 훈계가 낯설었다. 자신을 취급을 안 해주는 연습생 대우를 받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졌다. 혼도 많이 났고 그게 싫어서 뛰쳐나가기도 했다. 벗어나기 위해 오래 걸렸다. 부모님도 워낙 저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그 당시에는 회사의 아이돌 생활이 맞지 않았다. 결국 장한별 씨는 2014년도 탈퇴를 하고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틀고 솔로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한별이라는 가수는 엄청난 명문대에 나와서 치과 의사가 됐으면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잘생겼죠? 노래도 잘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치과 의사 돼서 유튜브 활동했으면 제가 볼 땐 뭐 금방 대박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쉬운 길을 다 내려두고 그 막대한 부와 명예를 내려두고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데뷔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 나도 지금이 더 좋다. 30대가 넘어가니 사람들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어졌다. 그전에는 모든 게 정해진 대로 따라가기만 했다면 이제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앨범이 잘 돼서 곡도 알려지고 장한별이라는 가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 예능, 연기 쪽도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장한별 씨가 사실 대박이 나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좋아.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장한별 씨를 가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키웠던 이룬혜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트로트를 부르고 싶어 형과 누나가 있던
서울로 상경을 했고 방송사와 촬영장에서 CF의 모델 조연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노래를 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계속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노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 배달, 전기실 근무, 25톤 트럭 운전, 타워 크레인 자격증까지 땄다고 해요. 가수의 꿈은 자연스럽게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송가인이 촉발한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야, 너 빨리 다시 노래해봐! 라고 권유를 했고 그때부터 거의 모든 가요제에 나가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500여 명이 참여하여 결승에 오른 7명이 최종 승부를 겨뤘던 바로 서른도 가요제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사연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룬혜 씨가 이 팬카페에 글을 적었어요.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저런 내용을 몰랐지? 하실 겁니다. 이룬혜 씨가 뭐라고 했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정신없는 일정에 무대에 집중하고 싶은 생각들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글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정말 기분이 좋고 거시기하게 얼떨떨 해버린다. 또한 이론의 동네 방송도 다들 다시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역시 모든 정성을 다하면 명품이 되나 보다. 1급 기밀인데 저는 사실 춤을 못 춘다. 몸치에 가깝다. 혼자